정말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새벽에 무슨 일인지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이거를 골라 드는데요. 계산이 끝나자마자 돌변한 이 남성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편의점의 문구용품 진열대로 향합니다. 저기에서 문구용 가위를 골라 계산대로 향하더니 뭐가 좀 그렇게 급했는지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를 돌려받은 남성, 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데요. 저 문구용 가위로 직원을 위협해서 현금 출납기에 있던 돈을 빼앗는데 이날 이 편의점에서 훔친 돈이 38만 원이었습니다. 허허, 태연하게 물건을 사러 와서 이후에 포장지를 뜯길래 저걸로 뭘 만들려다 했을 수도 있는데 다 느닷없이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지금 저 상황 보면은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편의점 종업원분이. 네, 편의점 종업원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저 사람은 계획적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건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보통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보통 문구용품을 아마 카운터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종업원이 하는 행동들을 다 자기가 바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행에 대해서 좀 익숙한 사람이거나 많이 계획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저 편의점 내부의 CCTV를 보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이 종업원이 무슨 대응을 하거나 무슨 비상벨을 누르거나 대응할 겨를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대체 저 사람 처음에 물건 사는 척 하더니 강도로 돌변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 20대 남성이 최근에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딱히 경제소득도 없어서 생활비가 떨어진 차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네. 진술했다고 합니다. 늘 이런 사건 보면요. 예상했습니다만 거의 답정너식이에요. 김동철 교수님.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려 다 이럽니다. 그러면 누가 생활고 때문에 그럼 범죄 안 저지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대체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생활비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하. 저희 와이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해야 되냐? 하하,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런 관계가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범행을 유사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구용품을 이제 사고 나오는 것들도 보면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편의점 종업원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네. 또 지불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고 나중에 가위를 문구용품을 뜯어서 이렇게 이제 흉기처럼 이렇게 쓰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리 허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편의점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관리 허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금 출납기가 항상 열려져 있다, 자주 열려져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불안하잖아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열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 계산대 위에다가 음료수하고 가위를 놔두고 카드를 주잖아요. 지금 어머니한테.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산이 안 되니까 뭔 얘기를 잠깐 하는 것 같다가 그 사이에 이제 그 피해자가 지금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포스기 쪽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피해자 말로는 옆구리 있는 배 있는 쪽에다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저 편의점 종업원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저 순간이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말로만 듣던, 뉴스로만 보던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닥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요, 이 편의점의 종업원이 여성이었답니다. 혹시 김호인 변호사님, 이 범인은 이 편의점이 여성이 근무한다는 혹시 그걸 노렸을까요? 아마 그거를 충분히 노렸을 거라고 보이고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의해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이 그런 게 되는데요.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편의점 범죄가 269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4일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데 네. 이 중에서 약 70% 정도가 자정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벌어지고요. 그 얘기인즉슨 보통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점주 혼자나 직원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종업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40%가량은 여직원 혼자 근무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편의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뭐 혹시라도 이런 범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269건의 사건 중에서 범인 검거 안 되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CCTV가 다 있고 경찰 네. 수사기법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검거된다는 거. 네. 근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걸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새해 결심, 엊그저께 설도 지났습니다만 새해 결심으로 이런 편의점 강도질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 농담으로 한 겁니다만 정말로 나쁜 마음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일하는 편의점이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희가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이거를 저희는 혹시라도 시청자분들이 이게 만성화가 될까 봐 걱정해요. 이런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 또 편의점 강도구나. 그런데요,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특히 밤에 여성이 혼자 있을 때에는 손님이 들어오는데 손님을 항상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네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손님으로 가장을 했어요.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사면서 손님으로 가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 안에 혹시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다른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본인이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아니면 혼자 계신 점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니까요. CCTV 있는 곳에 서 계시고요. 항상 탈출 로드를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아마 저 편의점 강도도 저곳을 강도 이 범행 대상지로 삼기 위해서 사전 답사했을 가능성, 몇 시부터 몇 시 때는 여성 종업원이 홀로 일한다. 그런 답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생각해야 돼요, 편의점에서. 일단 CCTV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바로 카운터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 붙여놓으시면 안에서 바깥에서 볼 수 없지, 목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고요. 네. 또 저희 한다름 시스템이 있어요. 전화기를 그냥 옆에만 놓기만 해도 112가 바로 연결될 수 네. 있는 편의점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마스크라든지 모자, 후드 모자 이런 것들이 착용하신 사람들이 있으면 딱 보시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든지 이걸 딱 살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실 때 도주로라든지 아니면 생김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네. 나중에 검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근데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손님들을 마냥 의심할 수도 없는 이 종업원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 묘안이 뭘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